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대 중반이고, 이제는 다 큰딸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이자 어엿한 편의점 사장입니다. 다른 분들 사연 들으면서 저보다 더한 이유로 이혼한 얘기에 솔직히 위안 삼은 적도 많습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 저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이와 같이 내쳐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이야 자리 잡고 편하게 산다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와 아등바등 사느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지 믿지도 않은 하느님을 원망한 적도 많아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만 했고 지금은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는 날도 오나 싶네요. 솔직히 예전 남편과 시모를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하지만 근래 우연찮게 예전 시모를 마주한 일이 있었어요. 10여 년 만에 본 예전 시모는 제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느낀 게 뭐였냐면요. 사람이 나쁜 짓을 하건 좋은 일을 하건 결국은 업보는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주는 대로 받는다는 말 하나 틀린 거 없다는 거죠. 저는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을 끼고 산 것도 모자라 시모로부터 밥벌이 못하는 년이라는 구박을 못 참고 이혼했습니다. 아니 거의 이혼을 당하다시피 했다고 하는 게 맞네요. 불과 결혼한 지 4년째 아이도 한참 어릴 때 이혼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너무 어렸고 저도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만은 안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저를 아들과 갈라놓으려는 시모의 온갖 시집살이에 못 이겨 결국 제 손으로 도장 찍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그 당시 저한테 이혼하려며 했던 말이 있는데요. 아마 평생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줄 거 없을 때 네가 해온 것만 가져가라. 우리 아들 새 출발해야 하니까 얘는 네가 키워. 원래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야. 어머니, 손주 보고 싶다고 안달하셨던 분 아니세요? 어쩜 이 집안 핏줄인 소녀까지 내치실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집안은 아들 아니면 필요 없어. 딸은 키워봤자 시집 보내면 그만이야. 시집은 뭐 공짜로 가겠어? 집이 있는 돈 꺼내서 가는 게 딸이야. 필요 없으니 네가 키워.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없는 집 시집 와서 어떻게든 집 일으켜보려고 했던 건 모르세요? 집을 일으켜? 예, 말은 똑바로 하자. 너 우리 집에 시집 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없어. 사업 경험도 없는 게 사업한답시고 말아먹은 게 대체 얼마니? 응? 마음 같아서는 너 빈털터리로 쫓아내고 싶은데 애 생각해서 참는 건 줄 알아. 우리 집은 바깥 못하는 며느리 필요 없다. 이렇듯 자기 집안 핏줄까지 내쳤던 분입니다. 물론 남편은 양육비를 주긴 했어요. 하지만 저와 이혼하고 나서 2년 안 돼 재혼했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습니다. 저한테 집안 망하게 하려니라고 그 난리를 친 집안인데 입맛에 맞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재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집안을 쫄딱 말아먹었다는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전 남편이 몇 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저는 저대로 많이 힘들었어요. 어쨌든 전 남편이 양육비를 끊는 바람에 제가 법적으로 대응해서 쥐어짜듯 받아내긴 했습니다만 한동안 저희 아이를 만나지도 않았고 아빠 노릇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재혼하지 않고 살고 있고요. 저 결혼했을 때 얘기를 잠시 하자면요. 사실 제가 편모 가정에서 자랐고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엄마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저 시집 보내겠다고 선을 몇 번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이 조금 있어서 엄마가 아주 어렵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신랑을 만났는데 사실 조건만 놓고 보면 그 당시 남편도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역시 편모의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에 시모랑 여동생이 같이 살고 있었고요. 모아둔 돈도 고작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이 좋다 하고 둘이 벌면 금방 벌지 않겠느냐는 제 말에 친정엄마도 결혼 허락하셨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댁의 문제점들이 제 인생을 나락으로 보낼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혼집도 얻기 힘들어 당분간 시집살이 하기로 했었고요. 여자 중에 처음부터 시댁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월세방이라도 얻자고 하긴 했어요. 내 돈으로 월세 보증금은 충당할 수 있으니까 원룸이라도 얻어서 시작하자. 그 집에서 나랑 당신까지 4명이 살면 모두가 불편하지 않겠어? 장가간 아들 내외 안방 내주시는 것도 나 솔직히 불편해. 목돈 모일 때까지만 참고 살자. 따로 집 얻어봤자 빚 갚느라 정신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야? 나나 당신이나 둘이 벌어도 큰 돈도 아니잖아. 나 빚 갚을 때까지만 이해해줘. 빚만 다 갚으면 꼭 당신만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와 전 남편은 결혼 초에 빚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결혼해서 남편에게 빚이 4천만 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신혼부터 사는 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참 고달프게 신혼 때부터 시부모 밑에 얹혀 살면서 열심히 눈치 보고 살았었죠. 빚 있는 게 제 죄도 아닌데 할 말 못할 말 다 참고 살았어요. 바보같이 애는 뭐하러 일찍 가져서는 아직 어린 딸 시모에게 맡겨놓고 돈 벌러 다녔습니다. 저로 인해 시모 힘들까봐 징그럽게 눈치 보면서 살았고요. 지금 뒤돌아보면 내 잘못도 아닌데 왜 그리 바보같이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화가 나는 건 그 빚이 저 때문이 아니라 전 남편 때문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제 빚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같이 빨리 갚고 분가할 날만을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원학 없이 시작했다 보니 돈 모으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모가 아이를 봐주시긴 했지만 애 보는 걸 너무 힘겨워하셨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어머니가 온갖 타박을 하시며 힘들다 소리를 하셨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애를 보느라 무릎피며 허리며 성한 데가 없어. 내가 애 늦게 가지라고 했는데 어쩜 계획도 없이 덜컥 애부터 가져서 온 가족을 다 고생시킨다니? 너 길거리 나가서 한번 물어봐. 돈 50만 원 받으면서 애 봐주는 시애미가 있는 줄 알아? 어머니,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아이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고생해 주세요. 내 손주니까 봐주긴 하겠지만 너도 시애미한테 애 맡겨놓고 너무 맘 편하게 다니는 거 아니다? 일 끝나면 바로바로 와서 집안일해. 내가 너희들 치닥거리까지 못한다 이 말이야. 물론 손주를 예뻐는 하셨어요. 며느리는 미울지언정 손녀잖아요. 하지만 예쁜 것과는 별개로 애 보는 건 힘든 일이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힘드셨다는 건 엄살은 아니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애 맡기는 사람은 죄인이라잖아요. 시댁 식구와 같은 집 살면서 내 애까지 봐달라 맡기고 직장 생활하는 게 저 역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고달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때만 해도 직장의 육아휴직을 맘 편히 쓰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년 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간 모은 돈으로 분가를 조금 미루고 무리해서 작은 가게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80짜리 상가를 얻어 아픈 친정엄마 도움까지 받으면서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영유아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녁에 데리고 와서 장사 마무리할 때까지 데리고 있곤 했어요. 참 힘들었죠? 처음에는 제법 괜찮았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직장 다닐 때보다 수입은 좋았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얼마간의 수고비를 드리고도 그전 월급보다는 나았으니까요. 한 3년간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남편 빚도 거의 갚았고 종잣돈을 겨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이 평안했냐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댁살이 하는 게 편안했겠습니까?
그 얘기만 해도 밤을 새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힘든 걸 미련하게 버텼던 거 어찌됐든 저는 한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니 보상도 따르는 건지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분가도 할 수 있을 듯 했어요. 그런데 가게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남편 놈이 슬슬 딴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당시 중소기업 대리로 연봉이 4천이 조금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밖에서 같이 술 한잔을 하자길래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밥 먹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이젠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조금 있으면 나이가 40인데 이 회사에서 뼈를 묻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큰돈 벌려면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자기 일을 해야 하나 봐. 내 주위 남자 직원들 보면 다들 끝까지 못 버티더라. 이 회사에서 퇴직은 꿈도 못 꿀 일이야. 그래서 말인데 여보, 당신 가게 일도 어느 정도 자리 잡혔잖아. 나도 이제 슬슬 사업을 해보고 싶어. 남편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왠지 불길하더라고요. 당신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아직 마흔은 먼 일이고 이제야 겨우 돈 모으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회사를 관두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허락 못해. 잔말 말고 그 회사에 뼈 묻을 생각하고 끝까지 버텨. 당신 뭘 모르네. 사업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야. 사업할 준비 다 하고 퇴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회사를 간두려고 밑밥을 까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 확 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남편에게 뭘 하고 싶은지 차분하게 물어는 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다른 일 대체 뭘 하고 싶은 건데? 대체 하고 싶은 사업이 뭐냐고 물어도 남편은 정확한 대답을 피하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이, 그냥 아직은 미정이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내 사업하고 싶다는 거야. 저는 펄쩍 뛰며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야. 나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있는데 당신이 직장 관둬버리면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 당신 계속 애 데리고 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 생각이야? 정 안 되면 내가 당신 가게를 도와주면 되잖아. 장모님 아프시니까 일하지 마시라고 하고,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한테 줄 월급은 없어. 둘 중 한 명은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있어야지. 둘 다 불안정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니? 회사 간두려면 나랑 이혼할 각오해? 제가 다그치자 남편은 우물쭈물 상황을 피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남편이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 투정 부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설마 대책도 없이 아이까지 있는 아빠가 직장을 함부로 관두지는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뒷목 잡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직장을 때려치우고는 집에 눌러앉겠다 선언을 한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라면 적어도 아들이 직장 때려치운다고 하는 걸 말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 이미 어머니는 남편이 제가 알기 일주일 전에 퇴사를 했다는 걸 알고 계시더군요. 그때 든 배신감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시모와 같이 사는 집에서 부부싸움도 큰 소리를 할 수 없었기에 제 속은 타들어만 갔고요. 그래서 당신 앞으로 계획이 뭔데? 계획이 있으니까 일을 관뒀을 거 아니야. 설마 아무 대책 없이 놀겠다는 건 아니지?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에 저는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알잖아. 나 10년이 넘게 직장 생활했어. 이젠 진짜 지친다. 나는 조직 생활이 안 맞는 것 같아. 적어도 1년 안에는 뭐 할지 찾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봐주라. 우리 지금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당신이 내 월급보다 수입 많다는 거 알아. 그걸로 내가 용돈 받아서 쓸게.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고 남편 놈 등짝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일단 다른 직장이라도 이직을 하라고 살살 달랬습니다. 일단 회사를 관뒀다고 하니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당신 놀고 싶은 건 나도 이해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집에서 가정이 1년이나 노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한두 달은 내가 참아볼게. 그 기간 동안 이직 준비해. 그런데 이 인간이 자기 편드는 엄마를 등에 업고서 이러는 겁니다. 한두 달이라니? 내가 집에 있으면 애도 볼 테고 집안일도 할 거 아니야. 당신은 가게 일 집중해. 어차피 둘 중 한 명은 가정에 올인해야 하는 게 맞아. 말리길 바랬던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 편만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가 큰일 하겠다고 잠깐 쉰다는 건데 너 자꾸 우리 아들 기죽이는 말만 할 거냐? 설마 차자식 굶겨 죽이겠어? 더 보채지 말고 알아서 하게 놔둬라. 이러시는 바람에 더는 뭐라 할 수도 없었고 제 속만 썩어 들어갔습니다. 말은 참 잘하죠? 당분간 아이 봐주고 집안일을 돕겠다는 건 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데 그 사람이 할 리가 없었습니다. 생활비 보태는 거 하나 없었고 그나마 받은 퇴직금은 본인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틀어지고는 저한테 1,000원 한 장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용돈까지 받았었어요. 남편은 제가 가게 나가기 전에도 잠자리에서 나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오후에 눈 떠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을 처먹고 PC방을 전전했겠죠? 제가 저녁 늦게 아이와 집에 와보면 하루 종일 씻지도 않은 채 머리를 박박 긁어가며 TV 리모컨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저를 더 열받게 하는 건 저녁에 오면 어머니는 자기들 차려 먹은 밥상을 치우지도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집에 와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설거지에 빨래에 쌓여있는 집안일이 열받아서 한 소리를 하면 시모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들 기죽인다며 저를 몰아세웁니다. 너 지금 밖에서 돈 좀 번다고 남편 무시하는 거니? 왜 집에 들어오자마자 죽상을 나고 남편한테 잔소리를 해? 어머니가 저를 먼저 나무라시면 저도 마냥 참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게 일하고 오면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저는 저녁도 못 챙겨 먹고 집에 녹초가 돼서 오는데 자기 먹은 밥그릇 설거지도 안 해놓고 있는 거 솔직히 열받아요. 그 정도 잔소리도 못해요? 제가 애 아빠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듣기 싫으시면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던가요. 나도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이제 좀 쉬려는 거야. 네가 이 집에서 대체 하는 게 뭐니? 그 잘난 생활비 몇 푼 보태면서 네 남편 잡아먹으려고 하지 마라. 어머니, 지금 벌써 몇 달째예요. 이제는 이 사람도 일을 해야죠. 사람이 이렇게 마냥 집에 있는 거 저는 더 이상은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봤자 얼마나 놀았다고 너는 남편 잡들이를 하니? 요즘 남자만 돈 버는 시대야? 우리 아들 학교 졸업하고 내내 일만 하느라 고생했어. 몇 달 놀면서 마누라 덕 좀 보겠다는 게 이렇게 죽이네 살리네 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지간하면 며느리인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만도 한데 남편 편만 드셨어요. 그런 사람에게 제가 날 세우고 싸워봤자 뭐 하겠습니까? 제 입만 아플 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과는 안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저도 시모 있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에게 백수 운운하며 언성을 높였겠습니까? 저는 시모 때문에 시집살이 당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시키는 시집살이도 당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자기 부인을 정말 사랑하면 자기 엄마에게 시집살이 당하는 거 다 막아주거나 심하면 연을 끊고 살기도 하잖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자기 부인이 자기 엄마한테 뻔히 당하는 거 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그게 더 열받더군요. 허울뿐인 남편은 도움도 방패막이도 안 되고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는 걸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같이 사는 시누이도 어찌나 시모랑 성격이 똑같은지 저보다 2살이나 어리면서 저를 아랫사람 부리듯 반말까지 하기 일쑤였습니다.
시누이는 툭하면 제가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왔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직장 관두고 집에 있으면서 저랑 갈등이 깊어지자 제가 자기 오빠를 무시한다며 시집을 우습게 한다는 말을 하며 저를 몰아세운 적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먹성들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누이도 직장 다니면서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드리긴 합니다만 자기 시집갈 돈 버느라 기껏해야 관리비 정도 보태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살림을 혼자 책임지는 상황이라 식비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툭하면 입맛이 없다며 제 카드로 정육점에서 비싼 갈비거리를 사거나 수산시장에서 횟감을 사서는 지들끼리만 처먹고 제가 집에 오면 저 먹으라고 남겨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먹을 거로 차별하는 거 얼마나 서러운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한 번은 하도 빈정이 상해 남편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 입은 입도 아니야?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쓰고 하면서 어쩜 나 먹으라고 고기 한 조각 남겨놓질 않아? 이렇게 깨끗이 먹는 것도 재주야? 그럼 먹고 그릇은 좀 씻어 놓을 것이지. 왜 나보고 하라고 남겨놓는 거야? 사람 열받게. 당신은 가게에서 매일 끼니 챙겨 먹잖아. 어머니가 입맛 없으시다고 고기 찾으시는데 어떡해? 당신이 알아서 안 챙겨주는데 별 수 있어?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이러지 마. 치사한 게 누군데 그래? 누가 먹지 말래? 어지간해야지. 나는 식비 아끼느라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하는데 매번 몇십만 원씩 카드를 그러고 싶니? 정말 너무들 한다. 너무들 해. 남편을 비롯해 그 집에는 내 편이 아무도 없었네요.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당한 게 시집살이라는 건데 그 당시에는 살다 보면 나아지겠거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까지 있는 데다 매달 내야 하는 공과금이며 카드값에 치이며 살았던 저는 당장 돈 벌 생각에 급급하기만 했지 거지 같은 시댁에서 탈출해야겠다거나 이혼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백수 생활을 1년이 넘게 하다가 본인도 위기를 느꼈는지 결국은 취직을 하긴 하더군요. 전에 다니던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직장 다니며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스럽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시 출근을 시작하면서 시모가 저를 괴롭히는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이제는 돈 버는 아들이 너무 아깝다며 떠받드셨던 거죠. 집에서 놀 때는 아들 구박한다며 저를 타박하시더니 아들이 일하면서부터는 돈 버는 귀한 몸이니 제가 뭐라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왜 저를 그리 못 살게 군 걸까요? 결혼하자마자 시모와 같이 살며 시집살이를 당하고 쉴 틈 없이 돈을 벌어야 한 것도 그렇고요.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직장을 관둔 남편도 그렇고요. 저는 그 집 며느리나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몸종이나 씨바지, 그냥 돈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서 제 발로 뛰쳐나올 궁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 인간들이 저를 쫓아내려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인간들이 원하는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추악한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내더군요. 시작은 3년이 넘게 잘 운영해오던 제 가게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하필 같은 상가 건물에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들어오게 되며 매출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떨어지면서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월세를 간신히 내고 재료비를 치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으로 월세를 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시모에게 드리는 돈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바로 안 좋은 말이 날아오더군요. 돈 몇 푼 번다고 유세를 그리 떨더니 이제는 네가 죽는 소리를 하니? 가게를 어찌 운영했길래 생활비 못 준다는 말을 하는 거야? 같은 건물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타격이 커요, 어머니.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죠.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앉아서 월세 까먹기만 할 거면 너도 때려치우고 직장 생활해. 그게 돈 버는 거다. 드린 돈이 얼만데요.
지금은 못 때려치워요. 권리금 받고 넘기면 몰라도 지금은 누가 인수할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든 버텨야죠. 가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도 저를 타박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빚을 내면 자기는 절대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며 엄포를 놓기까지 했고요. 금전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상황에서 저는 버티고 버텼지만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 저는 가게를 접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넘게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는데 제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건진 돈도 없었습니다. 권리금 당연히 없었고요. 다른 사람에게 월세 승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더 버텨봐야 손해만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하루빨리 접는 게 손해를 덜 보는 길이에요. 차 떼고 포 떼고 하니 손에 쥔 건 고작 가게 보증금 3천에 당장 몇 달 생활비를 할 수 있는 돈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 도와주신 친정엄마에게 고생하셨다고 쥐어드린 돈은 단돈 500만 원 뿐이었고요. 엄마는 그마저도 저 쓰라며 돌려주셨습니다. 가게 운영하면서 분가를 하고 말겠다는 꿈도 허망하게 무너져버렸고 뭐 하나 이룬 게 없다는 생각에 많이 절망했었네요. 하지만 그 상황에 더 힘들었던 건 제가 쓸모가 없다며 구박하는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접고 집에 있게 되면서 시집살이 강도가 그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때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저에게 시모가 한 폭언은 폭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모는 집안 살림을 다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시모, 시누이 돌아가며 밥상 차리고 그 많은 설거지 혼자 다 하고 설거지 후 과일 깎아 내오고 집 청소도 진짜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하지 않으면 잔소리를 엄청 하셨습니다. 노인네가 다른 건 눈도 어두운데 집 더러운 건 귀신같이 잡아내더군요. 가게 망한 것만 해도 힘든 와중에 쉬는 기간도 없이 모든 집안 살림을 떠맡았는데도 그 집 식구 어느 누구 하나 저한테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도 좀 먹어라 이런 말 한 번 들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집에서 살림하는 며느리가 그렇게 꼴보기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벌어다 주는 돈 꿀 빨고 사셨으니 당연한 거겠지만요. 이 집에서 사람 구실 못하는 건 너밖에 없다. 내 딸이랑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자고 하는 거 양심에 안 찔리니? 너 언제까지 집에 이러고 있을 거야? 애 키우겠다는 핑계는 대지 마. 이제 애는 네가 신경 많이 안 써도 알아서 커. 고작해야 딸인데 뭘 얼마나 득을 보겠니? 나가서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니, 저 이제 고작 몇 달 쉬었어요. 애 아빠 내내 집에서 백수리 있을 때는 남자가 집에서 놀 수도 있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망하고 싶어서 망한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세요. 너랑 결혼한 우리 아들이 아깝다 아까워. 너 아니라도 능력 있는 여자들 선자리가 줄을 섰었는데 내가 뭐가 눈이 삐었는지 너랑 맺어준 건지. 얘, 그냥 네 새끼 데리고 네 친정으로 가. 우리 아들 나이도 젊은데 지금이라도 새 출발하게. 심지어 제게 애 데리고 친정에 가라는 심한 말까지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기 아들이 아깝다는 말을 하셨고 심지어 남편에게 이혼하고 더 좋은 여자를 만나라는 막말까지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네가 뭐가 모자라서 결혼해 빚도 못 보고 이러고 산다니. 여자만 잘 만났어 봐라. 지금쯤 집 한 채는 사고도 남았을 거야. 있는 돈 다 날려먹고 집에 눌러앉을 생각만 하는 며느리. 나는 싫다. 너 잘 생각해. 지금이라도 쟤랑 정리하고 더 좋은 여자 만나. 처음에는 시모 개소리에 남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며 시모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뇌를 당하는 게 무서운 건가 봐요.
나중에는 정말로 자기 정도면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나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하더군요. 저에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 발로 물러서기를 바라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툭 하면 이혼하고 새장가 가라는 말 할 때마다 저도 이혼을 생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딸과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저에게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살아봤자 나만 힘들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막상 현실이 두려웠던 거죠. 제가 그때 화병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이혼을 하라며 대놓고 막말을 하는 정도니 없을 때는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실까요? 제가 시모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짓을 하면 애 데리고 나가버리라든가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억지를 부리는 건 약과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한테 2년 전년 밥벌이도 못하는 년 폭언을 하시길래 저도 한번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이 뭐 대단한 줄 아세요? 키도 작고 못생긴 주제에 돈이라도 잘 벌면 말을 안 해요. 이혼하고 총각 행세하면 더 좋은 여자 만난다고요? 어느 눈먼 여자가 그러겠어요? 꿈 깨세요. 저랑 헤어지면 호라비로 늙어 죽을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을 뒤집어 까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 호라비? 인연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먼. 제 밥벌이는 못하고 식충이처럼 밥만 축내는 년. 남편 잡아먹을 년 같으니라고. 어디 제 남편에게 저주를 퍼부어? 나야말로 너같이 돈 10,000원 한 장 못 벌어오는 며느리 필요 없다. 당장 내 아들하고 이혼하고 나가. 이혼이요? 어머니가 뭔데 부부 사이를 이혼하라 마라 명령하세요. 어머니가 말 안 해도 저 이 집구석에서 더 이상 버티고 살 생각 없거든요?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육두문자 날아오면서 저한테 쌍욕을 하더군요.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없는 년 운운하시며 더 당해봐야 제 발로 나갈 거라며 악을 쓰시더라고요. 어머니랑 고성이 오고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동안 바보같이 시모 말에 말대꾸 한번 제대로 안 한 게 억울했고요. 내가 뭐가 무서워서 이 집에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나랑 내 딸 입에 풀칠 못하랴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이혼 결심하고 남편에게 이혼 서류 먼저 제가 내밀었습니다. 소송이고 뭐고 그때는 그 집에서 탈출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이 컸어요.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라 악착같이 제 몫을 챙길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 집에서 받아낼 돈도 없었고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동의했고요. 제 손으로 순순히 이혼소장 도장 찍긴 했지만 그 집에서 이혼시킨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친정엄마가 속상하실까봐 그렇게 구박받으며 산다는 말도 못했어요. 제가 이혼한다고 하자 친정엄마 많이 놀라셨지만 며칠 끙끙 앓으시더니 저와 아이랑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집안과 악연은 남편과 합의 이혼으로 끝냈습니다. 위자료는 없었고 아이 양육비와 그간 모은 돈 각자 챙기는 걸로 마무리했어요. 이혼할 당시 수중에는 겨우 돈 4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혼 후 아이와 친정엄마와 같이 살면서 정말 저도 이 일 저 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벌이 대단치도 않고 경력이 없어서 안정적인 직장은 얻기 힘들었어요. 이혼하고 근 6년간 경제적으로 자립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정말 좋게도 엄마 사는 아파트가 많이 올라 팔고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오면서 생긴 여윳돈으로 상가를 하나 분양받아 큰맘 먹고 상가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새로 생기는 아파트 단지라 편의점 자리로 괜찮아 보였거든요. 다행히 그 판단이 적중해서 지금까지 저와 제 딸을 먹여 살려주는 고마운 존재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혼의 상처는 잊고 아이와 친정엄마와 소중한 일상을 누리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혼 후 10년이 지나가면서 저도 안정을 찾은 거죠. 그런데 사람 일 정말
한 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맞는 게요. 제가 편의점에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 전에 아주 기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원래 편의점 하다 보면 간혹 구걸하는 사람들이나 행여자들이 불쑥 들어오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대충 폐기 예정인 도시락을 들려주고 보내거나 음료 같은 거 쥐어주고 가게에서 내보냅니다. 혹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하겠지만 다행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노인네가 초라한 행색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오랫동안 못 갈아입은 듯 꾀재지한 행색에 꼬릿꼬릿한 냄새까지 나길래 속으로 빨리 내보내야겠다 생각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 노인네가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에 삼각김밥 몇 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동전을 잔뜩 꺼내내는데 500원이 모자랐습니다. 할머니, 돈이 모자라요. 이거 3개는 안 되고요. 2개만 사세요. 제가 그랬더니 그 노인이 저를 물끄러미 보다가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네가 여기 왜 있냐? 여기서 일하냐? 대뜸 반말을 하시는데 제가 그 목소리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목소리인데 말입니다. 초라한 행색이었고 많이 변한 모습이었지만 분명 예전 시모였습니다. 반갑지 않은 건 당연했죠. 그리고 놀랍더군요. 더 잘난 며느리 드리겠다고 아들을 이혼시킨 사람이 이런 모습이라니요. 어쨌든 제가 이제는 그 사람을 피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일하냐니요? 이게 제 가게인데요. 제가 여기 사장이에요. 근데 어찌 이 동네까지 김밥을 사러 오셨어요? 어머님 이런 거 안 드시잖아요. 전 시모 행색만 봐도 그동안 어찌 살았는지 짐작이 가긴 했지만 모른 척 물어봤죠. 며느리 새로 들였단 소식은 건너 들었어요. 근데 우리 딸 양육비도 못 낼 정도로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어머니 생각만큼 잘난 새며느리가 아니었나 보죠? 어머, 아니지? 이젠 어머니가 아닌데 저도 참 습관이 무섭네요. 제 말에 전 시모는 한숨을 내쉬더군요. 지금아 하는 말이지만 내가 내 복을 발로 찼나 보다. 새로 들어온 년이 우리 집 다 들어먹고 도망가서는 찾지도 못했어. 아들은 그년 잡겠다고 일 다 내팽개치고 찾으러 다니다가 지금은 연락도 안 돼. 나는 집도 절도 없이 이러고 떠돌고 있어. 예, 이렇게 만났는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예정 생각해서 나 돈 100만 원만 좀 마련해 줄 수 없겠니? 고시원에라도 들어가야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 사정 좀 봐줘, 응? 아줌마 딸이랑 아들이 버젓이 있는데 왜 저한테 돈을 달라 그러세요? 저랑 무슨 사이라고요? 그 삼각김밥은 그냥 드릴 테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예미야,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도와다오. 딸녀는 우리 집 그렇게 되고 돈 벌겠다고 지방 내려가서 몇 년을 감감무소식이야. 수급자 신청을 할래도 아들이 있어서 안 된다지 않니?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 제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돈 100만 원만 빌려다오. 응? 돈 100만 원이요? 아줌마, 저랑 같이 살 때 저 돈벌이 못한다고 구박하시던 거 기억하시죠? 아들한테 이혼하고 더 잘난 여자 만나라는 정신나간 말을 하시던 분이 지금 저한테 100만 원을 구걸하고 있네요? 사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나는 10년이 지나도 그때 당하고 산 것만 생각하면 열불이 터져 죽겠는데 아줌마는 저한테 100만 원 달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벌을 받는가 봐.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100만 원만 주면 다시는 네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마. 한 번만 도와줘. 안 그럼 나 매일 여기 와서 너 괴롭힐 줄 알아? 대체 이건 부탁을 하는 건지 협박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더군요. 아줌마 정신 차려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0원 한 장 줄 생각 없어요. 인과응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과응보라는 게 이런 거네요.
세상사 다 본인 하던 대로 돌려받는 법이에요. 그 말 틀린 거 하나 없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자기 핏줄도 내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잘 사실 줄 알았나 봐요? 여기 매일 오겠다고요? 어디 한번 그래 보세요. 경찰 불러서 유치장에 쳐넣어 줄 테니까. 아니지. 지금 경찰 불러요. 험한 꼴 보기 전에 당장 나가요. 저는 울며 돈을 달라는 전 시모를 제 가게에서 내쫓았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다 잊었는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그 인간을 마주치니 마치 어제 일처럼 상처가 되살아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제 나름의 방법으로 시원하게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모는 저와 제 딸을 내친 벌을 노년에 그렇게 받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노숙자나 다름없는 그 인간 내쫓고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쫓아낸 지 며칠 만에 또 가게에 돈을 달라며 찾아왔길래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연락해 전 시모를 인계했습니다. 아마 시설 같은 곳에 입소시켰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로 마지막 제 할 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를 하자면 더 매몰차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복수의 마음이 결코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아는지라 더는 독하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걸로 저와 전 시모의 악연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못된 짓 하면 되돌려받는다는 거 하나는 확실히 배웠네요. 이혼하고 그 세월을 내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때로는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버겁기도 했고 때로는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혼이 저에게는 축복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련하게 온갖 시집살이 참고 살다 이혼했지만 힘든 세월을 버틴 만큼 앞으로 온전히 평온한 삶을 누리며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왜 그리 참고 살았냐 타박보다는 따스한 위로의 말씀 부탁드리며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